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여의도 CGV에서 2016 평화와 통일 영화 상영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던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의 당선작 4편 중 완성된 3편의 영화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으며 3회차의 상영 모두 무료 관람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정부 3.0 소통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영화를 즐기며 통일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5년부터 평화와 통일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과 영화 상영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영화 상영전을 통해 영화인들이 분단과 통일을 영화 예술로 살려내고 국민들이 영화 관람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이산가족 가정을 방문해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13일에는 전후 납북자 가족의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를 늘려갈 예정이며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을 위한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경력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3명의 탈북민을 통일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탈북민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5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통일부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해 탈북민 총 11명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공무원 채용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내 탈북민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생활에 가장 유용한 발명품을 선정해 대통령상을 시상하는데요. 올해는 탈북민 출신 중년 여성이 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탈북민 특유의 뚝심과 인내심이 수상을 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올해의 발명왕 김정아 씨를 만나보시죠. 엄마, 세면기 또 막혔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척척 우리 집 만능 해결사.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올해의 발명왕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군포의 아주 평범한 아파트. 올해의 발명가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발명왕 김정아 씨 댁이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발명한 김정아입니다. 발명왕 탈북민 김정아 씨를 소개합니다. 발명품이 어디 나나요? 네, 발명품이요. 발명품은 바로 저를 따라 오시면 됩니다. 다짜고짜 화장실로 향하는 오늘의 주인공. 네, 저희 집 발명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아 씨의 발명품은 바로 이 세면기 속에 있다는데요. 이 작은 부품이 세면기를 절대 막히지 않게 하는 마술 부품이랍니다. 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볼까요? 발명왕의 세면기는 불과 12초 만에 물이 다 내려가는 데 반해 일반 세면기는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의 제품은 보다시피 이게 수동이거든요. 수동인데 여기에 지렛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물이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여기에 다 걸려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과 이물질들이 여기에 다 걸리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세면기가 다 막힙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보다시피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여기에 카바를 씌워준 거예요. 이 지렛대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미끄럼 타면서 내려가겠죠? 김정아 씨의 발명품은 이물질 때문에 물이 막히지 않도록 물길을 만들어준 건데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김정아 씨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무심코 지나가는 불편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부품은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되었고 김정아 씨는 대통령상까지 수상했는데요. 신사위원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이 아침에 그것 때문에 씨름질하다 나왔다고 그 말 듣고 와 이게 뭐야 이랬는데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애먹는지 몰라요. 나중에 꼭 우리 좀 사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록 이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그렇다면 김정아 씨는 이 기발한 발명품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일요일 아침에 내가 아침 방송을 가게 된 거예요. 일요일 아침이니까 아빠 집에 있을 거잖아요. 아침 시간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물이 지금 비닐 칠하고 물을 바꿔야 되는데 이 물이 안 내려가. 그 머리 비닐 칠하고 열받아서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 자는데 딱 욕을 먹었어요. 자다가 욕 얻어먹었잖아요. 얼마나 자다가 날벼락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건 해결돼야 된다. 그래 도대체 원인이 뭐냐 했더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원인은 얘인데 있다. 얘한테서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실에서는 저 문제가 없으니까 우선 저는 한시름 놨죠. 일단은 뭐 내가 자주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그 불편함도 없고 또 그냥 뭐 맨날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이거 청소해라 마라 잔소리 듣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죠. 아주 이제 뭐 저기 이 일은 이제 해결됐습니다. 사실 김정아 씨의 발명품에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주변 친구들입니다. 요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발명왕으로 변신한 김정아 씨의 이야기로 시간이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막혀가지고 제가 그걸 뚫어야 되는데 잘 못 뚫어서 가끔 이제 집사람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남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제가 여자들이 하기가 좀 안 좋은, 좀 지저분하고 안 좋은 건데 남자들이 아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좀 발명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닥 높게 보진 않았었어요. 네, 솔직히 그냥 어머 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 왜냐면 북한 분들도 특허 내신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뭐 대통령 상 받고 이런 분은 정말 처음이라서 저도 놀라다 못해 이제 막 환호를 질렀어요. 지난 2006년 탈북 후 남한에 들어온 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김정아 씨. 하지만 행복할수록 주변에서 듣게 되는 탈북민들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김정아 씨가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건데요. 제3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 여성들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러한 탈북 여성들에게 엄마의 기본 권리와 자식을 위해 뭔가는 할 수 있는 당당한 엄마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 통일마음연합입니다. 발명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익을 탈북민을 위한 일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김정아 씨. 그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아이들이 우리 탈북민들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내 혼자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내 혼자서 쓰는데 그치지 말고 공모전에 참여를 하세요. 공모전에 참여를 하는 것은 내가 나만이 울타리가 아닌 한국 사회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발명대회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발명을 계속할 거라는 김정아 씨. 그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조선시대 왕비를 뽑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이 문제 속에 가장 아름다운 꽃에 대해 알아봅니다. 1759년 조선 영조 35년 되던 해 왕비인 정성왕후가 죽자 왕실은 계비간택을 서두른다. 이때 출제된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 장미입니다. 개나리입니다. 이때 한 소녀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목화꽃입니다. 목화꽃은 백성들의 추위를 막아줄 솜을 주고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목화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에서 5시간여 달려 경상남도 산청을 지나가다 보면 첫 서리가 내렸는데도 아직 수확하지 않은 하얀 목화밭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화 재배에 성공한 목면 10회 유지다. 목면 10회 유지라는 명칭은 이곳에 문익점 선생께서 고려 공민왕 12년에 그러니까 1363년에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이 목화 씨앗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는 최초로 이곳에다가 목화를 심어서 재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죠. 목면 10회 유지, 목화를 처음 심어 재배한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섬유가 없던 고려 말, 백성들은 얇은 삼배 옷으로 긴 겨울을 나야 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장인과 함께 목화 재배를 하게 되는데, 부통에 담아온 목화씨는 10알, 그 중에서 단 한 알만이 싹을 틔웠다. 무궁화과인 목화는 보통 4월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1년생 식물로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 서서히 솜을 틔운다. 이 씨앗을 갖다가 솜으로 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솜 속에 씨가 있는 거죠. 씨는 이제 내년 봄에 다시 그 씨를 가지고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 헐벗은 백성들, 삼배옷을 1년 내내 입고 살아야 했던 그 백성들에게 의류를 혁신시킨 바로 그런 공이 있는 분이고, 또 이 목화는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 알의 목화 씨앗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목화는 집집마다 키우는 필수 작목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월동 준비는 목화 수확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먼저 수확한 목화솜을 모아 물레로 씨를 뽑는 게 첫 번째. 다음은 배틀짝이다. 물레로 뽑은 무명씨를 이용해 다시 씨를 한 가닥 한 가닥 틀에 넣고 짜면 비로소 겨울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무명천이 탄생하게 되는데, 조상들은 이 무명천으로 사계절 옷은 물론 방한복까지 만들어 입었다. 또한 솜을 이용해 솜니불을 만들어 덮었는데, 불과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솜니불은 혼수의 첫 번째 품목이기도 했다. 한편 북한에서는 목화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두고 늘 마음속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목화 농장들을 찾으시어 목화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하여 간곡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도 우리나라보다는 산업이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화를 아마 많이 재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화는 섬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 또 군수용,
과학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 우주선에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 총알을 막는 방탄 제품에도 이 무명 목화가 들어갑니다. 이에 최근에는 목화에 대한 수요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헐벗은 백성들 걱정에 목화 보급에 일평생 힘쓴 문익점 선생.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목화를 떠올리며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되었던 목화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